자, 이제 소유권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 점유권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점유권. 맞나요? 네, 점유권. 197페이지입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은요. 점유권의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실상 맘으로서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입니다.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마이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어요. 소유권도 있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이제 복습을 좀 하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 시간에 했었어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191조에 사망을 가면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뒤에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내가 이 마이크를 침탈을 당하면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점유권은요, 사실상 뭐가 됩니까? 지배를 해야 되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자,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그쪽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줄만 살짝 보고 갑니다. 점유제도는 첫 번째 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다. 본권과의 구별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점유의 개념 나와 있습니까? 192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다 X입니다. 안 나와요. 알죠? 그래서 198페이지 밑에 내용 있죠?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타이틀만 보시면 점유의 개념 저기 적어놨습니다. 자, 사실상 지배하고 두 번째가 점유 설정 의사만 있으면 승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타이틀 보세요. 198페이지. 사실상 지배하고 옆에 가면 2번 있죠? 점유 설정 의사 있으면 된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거기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192조 한번 봅시다. 192조. 찾았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이 법에서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끝. 됐어요? 그게 뭐 책에 구체적으로 막 읽고 뭡니까? 생각도 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X. 알겠죠? 버리고. 자, 옆에 가서 이제 점유의 관념화 나옵니까? 자, 점유의 관념화. 여기서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간접 점유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자, 그래서 일단 점유 보조자 하면은 밖에 있는 실장님이 있죠. 실장님이 뭡니까? 점유 보조자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자, 44페이지 보니까 점유 보조자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유의 관념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옆에 해놨습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점유 보조자는 또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 보조자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구제는 있습니까? 자력 구제는 있다. 됐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됐어요? 자, 체크합시다. 199페이지. 195조 점유 보조자 나옵니까?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자, 타인이라는 게 점유주입니다. 위에 점유주. 점유주 지시를 받아.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이 점유자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주인이 있을 거고 위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원이 뭐라고요? 점유 보조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두 번째 내용, 천은 뭡니까? 천은 집에 있는 TV하고 세탁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점유예요. 반이 누군데 있다고? 저희도 있다고. 그래서 유체동사 규명을 넣으면은 집에 있는 물품에 다 딱지 붙이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선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놔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세상이.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알아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 친구가 돈을 안 갚는 거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또 눈살은 또 갔다 오고 이 차도 바꿨다는 얘기 듣고 이러는 거야. 열받죠? 내 돈은 또 안 받고 안 주고. 근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차용증이 있잖아요. 저는 또 적어 놓잖아요. 이게 또. 그걸 배웠는데 적어야지. 대학교에서 배웠는데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결 받아가 집행 때렸죠. 때리니까 이제 와이프가 뭡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체동산에 대해서 이제 반이 점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반이 권리가 있으니까 우수 매수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수씨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눈살로 갔다 왔다고 차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 돈은 왜 안 주냐고. 7년을 기다렸다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돈 쏴주더라고. 다음날 바로 쏴주더라고. 돈 있으면서 안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는 안 봅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있었던 얘기. 자, 그래서 천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천은 뭐라고요?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 옆에 적어놔요. 점유 보조자 하면 난리 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잖아요? 난리 안 나겠어요? 나죠? 난리 납니다. 자, 무슨 점유자다? 맨 끝에 공동의 점유자다. 알겠습니까? 거기 시험이 나왔었어요. 천은 점유 보조자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나온 적은 없는데 나왔던 질문이니까 체크 좀 하자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요건 사실상 지배하고 무슨 관계 만들어냅니까? 점유 보조관계. 점유 보조관계가 뭡니까? 명령 복종 관계입니다. 됐어요? 자, 포인트는 어디 있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고 계수적이지도 않아도 된답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되고 점유 보조자의 집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냐면은 점유주만이 점유자가 되죠. 점유 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조건도 없고 그렇지만 무슨 구제는 있다? 자력구제는 있다. 자, 2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가면 2번. 자력구제 찾았어요? 자, 그거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가 30회 기출 딱 적어놓으시고. 자, 일단 자력구제를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 뒤에 어디로 가냐면은 219페이지입니다. 209조 내용이죠. 219페이지. 자력구제권 나옵니까? 네. 자, 이 자력구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력구제가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정당방위 들어봤어요? 정당방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돈 내라고 칼 들이대면 내가 쳤는데 죽었다 이런 경우 있죠. 무슨 행위입니까? 정당방위.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게 정당방위 형법상 용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피난. 이 긴급피난 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요게 이렇게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뼈밖에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이게 이 개예요. 예? 개가 막 물을 논다. 그러면 담 뛰어넘어서 이거 안 물리려고 담 뛰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아, 또 이해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금 많죠. 한 번씩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 물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에 넘어갔는데 이거는 뭡니까? 주거 침입죄예요. 형법상. 아시겠죠? 이때 쓰는 게 뭐라고?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 위법성이 조학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이 긴급피난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제 압니까? 우리 친구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 자, 우리가 이 친구가
동부에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뭡니까? 자, 시내 나왔는데 10,000원어치만 가자 그랬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지. 예? 10,000원어치. 실제, 10,000원어치만 가자 해가지고, 막 근데 또 이제 뭐가 조용히 가면 될 건데, 저 기사한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죠. 기사 열받아가지고 이 중앙선에 차 세워놓고 나 갚았어요. 그래서 양쪽에 뭐 빵빵빵 하고 난리 나죠. 그 이 친구가 이 차를 이렇게 몰고 여기 차를 딱 댔어요. 근데 이제 누가요? 대리운 기사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친구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깨워가 음주 불러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긴급 피난. 알겠어요? 이거 안 그러면 대형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이동해가 몰고 간 게 아니고 피해가지고 다 해놨잖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대리운전 불렀는데 얘가 또 마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도 못 보고 저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실제 받은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소절 몇 번 얻어먹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네. 고맙다고. 돈을 주지 술을 사야 돼요. 맞죠? 돈을 줘야 돼. 맞죠? 돈을 줘야 되는데 술을 사주잖아.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좋은 일 하고 뭡니까? 집에 가면 와이프도 욕 듣고 이러죠. 맞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긴급피난. 이건 여러분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몰고 갚으면 안 돼요. 피한다고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그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돼요. 자, 그래서 긴급 피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제입니까? 자력구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단 말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방법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자나 우리 이제 실장님 같은 경우 점유 보조자인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자력 방위권이 있습니다. 자력 방위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중개사법 요약집이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 못 가져가게 할 수 있죠? 누가 점유 보조자가 자력 방위권이에요.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을 두고 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빼앗아올 수 있는 자력 탈환권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자력 탈환권까지 합쳐서 무슨 구제를 한다고요? 자력 구제. 요게 이제 209조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책에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요. 자, 넘겨보시면 220페이지.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자력 구제권자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에 포인트는 누구예요? 점유자 되고, 적어놓으세요.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 된다 그랬죠? 220페이지 합니다. 220페이지 자력 구제권자 돼 있습니까? 자, 거기서 뭐를 적어놔야 돼? 점유자도 자력 구제권자고 점유 보조자도 되지만 누구는 X다. 간접 점유자는 X다. 됐어요? 자,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자력 방위권, 자력 탈환권 설명했죠? 자, 그게 이제 209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는데,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간접 점유로 갑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200페이지로 가셔서 간접 점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점유주만 있다니까. 사장만. 서점의 주인만 점유주고 점유 보조자 점원은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자력구제는 할 수가 있다. 있어야 되겠죠, 자력구제는. 맞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점유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다. 근데 뭐는 있다? 자력 구제는 있다. 됐어요? 그래서 자력 방위권, 탈환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간접 점유 30회 기출 딱 적어놓으시고, 자,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자, 2년 전세를 했습니다. 2년. 자, 을이 뭡니까? 전세권자. 얘가 전세권 설정자. 자, 그래서 2년 전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2년 전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2년 전세를 했다. 전세권자가. 자, 그리고 이제 또 임대를 놨다. 임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 자, 이 목적물을 이 사람이 뭡니까? 얘들은 직접 점유하죠. 그래서 직접 뭡니까? 점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뭐 지상권자, 토지를 빌려줬을 때. 자, 이 사람은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뭐라고요? 점유자를 한다. 자, 그래서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자, 지상권자는 2년 뒤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으로 목적을 점유하는 게 직접 점유자.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은 뭐랍니까?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법조문 볼게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존이 있다. 이게 간접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전세권자는 뭐라고요? 직접 점유자.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란다. 이해됐습니까? 해놨죠, 출판에?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서 성립 요건에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2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그리고 직접 점유자의 타주 점유. 타이틀 이해됐어요? 그럼 뒤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점유 매개관계 중요하다. 자, 점유 매개관계가 뭡니까? 자, 7번 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들을 뭐랍니까? 점유 매개관계를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해야 되고, 됐어요? 두 번째가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각종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뭡니까? 디귿번 있습니까? 자,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근데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전전세 놓을 수도 있고, 임대차가 전대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간접 점유자의 지위입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점유자잖아.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07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 침해당하면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간의 관계 나와 있습니까? 자, 일단은 뭡니까? 세 번째 줄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내용은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 자, 칠판 보세요. 요 기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약 기간 내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내용이. 됐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게 네 번째 줄의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네.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내용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자력구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직접 점유자예요. 주체가 직접 점유자. 그래서 우리 판서부터 보시면은 44페이지 보면은 직접 점유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202페이지 있죠? 자, 202페이지 있습니까? 자,
자, 이제 단독 점유와 공동 점유 나와 있습니까? 자, 그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보면 그거는 이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나 보시고, 단독, 혼자 점유하면 단독 점유, 공동으로 점유하면 공동 점유라고 부른다. X. 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10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3번. 자, 별표 한 개 놓으시고, 자, 우리가 자주 점유는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시면, 타주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은, 예를 들면 매수인의 점유는 매수했잖아. 매수한 사람 돈 주고 집값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점유는 뭡니까? 자주 점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의 점유는 뭡니까? 타주 점유. 자, 여기 나오네요. 이 사람은 2년 기간이 끝나면은 목숨을 돌려줘야 되죠. 직거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무슨 점유다, 이 사람은? 타주점유죠. 타점유.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정리됐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와서 양자의 구별 실익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취득시효 관계에서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자, 판단 기준 시점이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우리 판서 노트는 43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43페이지. 43페이지요. 자, 43페이지 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저 그림이 가박으라고 있죠?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차주, 전세권자, 명의수탁자, 이 사람들은 무슨 점유라고요? 타주점유라고 돼 있죠? 자, 매수했다, 훔쳤다, 한번 물어볼게요. 도둑놈도 무슨 점유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요. 훔쳐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야. 훔쳐보면 내 거라 생각하고 훔치거든. 봐라, 잘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훔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거라 생각하고 훔치죠? 아시겠죠? 네, 훔칠 때. 이거 어릴 때 이렇게 훔쳐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뭐 해봤거든요. 네, 내가 혼났죠. 자,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니까, 훔치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아시겠죠? 막아가지고 이렇게 뭐 튼튼해진 겁니다. 맞아가.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이제 훔칠 때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네. 자,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한번 이제 때린 적이 있습니다. 훔쳤을 때. 왜?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뭡니까?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 이때는 내가 한번 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때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할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방에 그냥, 아시겠죠? 한 방에 그냥, 아시겠죠? 네. 시합한 건 아니고, 네. 말할 필요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대 탁 때렸어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훔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근데 훔쳤을 때 내가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훔쳤을 때 우리 어머니 맞았던 게 생각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훔쳤을 때 그때 생각은 거슬러 가보니까 내 그런 생각 훔친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의사 가지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가 살아왔던 일이 전부 다 뭐예요? 민법입니다, 민법. 아시겠죠? 저 얘기했죠, 저번에. 맞죠? 추인도 누가 한다? 우리 뭐 추인도 누가 법정대리인이 다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다 했죠? 취소권자 누가 된다 그랬어요? 저거 제한 능력자 저도 된다 그런 거 했잖아. 네. 그런 것도 시험 문제지요. 맞죠? 자, 다시 가서 맨 끝에 가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는 외형적 객관적 체크했죠? 요게 판서로도 43페이지 가니까 딱 자주와 타주의 중간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2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특히 외형적이란 말만 빼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데 거기다가 밑에다가 뭐라 적었냐면 내심의 의사로 결정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다고. 알겠어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내심으로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질문 요겁니다. 요거 X. 됐나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옆에 페이지 기본서의 203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사항. 자, 판단 시점입니다. 판단 시점은 언제 당시입니까? 점유, 개시 당시다. 현관별 당 해놓고 별표 해놓으시고. 자, 이게 어디 있냐면은, 요거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지문으로. 자, 그런데 우리 판서 노트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곳곳에 다 있어요. 곳곳에 여기 있죠, 여기에.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는 객관적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언제 당시라고 해요? 화살표 딱 했는데 점유 개시 당시. 그 책에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다 판소들이 해놨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된다. 됐나요?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입니다. 자주점유. 자, 197조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자, 이게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줄 거놓고 소유이사가 있다는 얘기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라고 적으세요. 자주점유라고 적으시고 소유이사로 선의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옆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자, 무과실은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밑에 추정의 효과 나옵니까? 추정 효과. 입증 책임의 전환인데요. 자, 첫 번째 줄 줄 것이고요. 추정이 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자,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뭐로 추정됩니까? 자주 점유로 뭐 됩니까? 추정이 되잖아요. 추정이 되는데 요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자주 점유는 입증을 해야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다 맞추는데 왜 그때 가면 시험 칠 때만 왜 틀리지? 이해가 안 되네. 다 이해하고 다 이제 뭐 하는데 뭡니까? 그리고 저 앞에 보면 민법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돌겠어요 지금. 개로만 하니까 그렇지. 자, 민법 안 해서 그렇죠. 자, 갑시다. 자, 오늘 딱 배운 내용 집에 가서 제가 뭐 있습니까? 그 우리 문제집 있죠? 물권분 문제 샀잖아요. 쭉 풀어보시면 그래도 답이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하면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너무 이제 뭡니까? 안 된다고 너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맞죠? 그래서 옆에 얘기해보니까 탄력성 얘기하고 개로만 얘기하고 민법 한 번도 얘기하는데 민법을 얘기한 적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아시겠죠? 민법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민법을 하면은 뭡니까? 오히려 나중에 민법은 뭡니까? 민법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개로는 계산 문제 푸는데 내가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은 알면 맞추고 틀리면 내가 시험 치고 나오면 민법은 몇 줄 정도 나오겠다. 그대로 나옵니다. 내 시험 치고 나오면 몇 줄 나오겠다. 그대로 나와요. 개로는 나왔는데 몰라요. 나왔는데 몰라요. 매겨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게 이제 개론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개론은 괴롭다 그런 거예요. 개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3페이지의 포인트는 다시 202페이지 밑에부터 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외형적, 자주냐 타주냐 어떻게 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판단 시기는 점유, 개시 당시. 나머지는 다 버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자주 점유는 추정되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된다 하면 O다, X다. X다. 이렇게 준비해요. 나머지 넘어갑니다. 밑으로 가서 자, 203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자, 우리 아까 동그라미 1번 이제 그 내용 했고요. 자, 밑에 3번 있습니다. 3번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취득 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주민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이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국가가 이제 나쁜 짓 하진 않거든. 네, 그렇게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이제 자주 점유인 경우 나와 있습니까? 자, 자주 점유인 경우는 자, 일단은 뭡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소유 의사가 있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물건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매매가 무효인지 모르고 있어. 내가 매수했어요. 무효인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는 뭐예요?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그거 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에 별표해 넣으시고요. 3번에 이제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인접 토지가 자 봅시다. 옆에 그림을 딱 그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경계예요, 경계.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자기가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요게 경계인 줄 알고 여기 이 땅 토지의 일부를 자기 땅이나 생각을 하고 점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경계가 어떻게 된다고? 요리 되죠? 맞아요? 그럼 요만큼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갑이. 그래서 얘가 이제 얘한테 뭡니까? 자, 20년 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 내놔라라고 청구하면은 얘는 내가 이건 내 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했죠?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무슨 점유니까? 자주 점유. 무슨 말 알겠죠? 자,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취득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를 했다. 무슨 점유다? 자주입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자, 3번에 두 번째 줄에 확인해 보지 않고 그다음에 줄 거면 되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가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줄 알고 점유를 했다.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이제 뭡니까? 조금 비교를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옆에 7번이 있습니다. 7번을 화살표 해놓으셔야 돼. 3번의 내용은 일부가 자기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는데 우리가 남의 건지 밝혀졌잖아요. 이때는 자주 점유인데 옆에 7번 가니까 옆에 페이지 205페이지 7번 가니까 상당 부분을 초과해가지고 누구나 봐도 이거는 남의 토지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다. 이랬어요? 판례가 딱 두 가지인데 자,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초과하는 부분도 지금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 두 개 3번하고 7번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4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앞에 사람이 뭡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법에 배우겠지만 199조가 있어요. 자, 나는 자주 점유인데 앞에 사람이 타주다. 예? 그런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런데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승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울러 주장할 때 타주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점유는 뭐라고요? 자주다. 앞에 사람이 타주를 하더라도 자기의 점유는 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매수 제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내가 돈 안 주고도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20년간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잖아. 돈도 안 주고. 맞아요? 미안하니까 돈 좀 줄게. 매수 제의를 했어요. 매수 제의해도 지가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소유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는 거잖아.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기입니다. 자, 알겠죠? 타주라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서 두 번째 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자주 점유가 타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 소유의사가 갖고 있던 게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 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패소한 점유자는 거기서 이제 행합해 놓으시고 별표해야 됩니다. 그 소송 제기 시부터 토지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 소 제기 시로부터 소 제기 시입니다. 이게 197조 2항에 보면은 소 제기 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자, 소제기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로 본다고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돼요. 소제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자, 뭐 확정시부터? 패소 판결 확정시. 소제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7조 2항입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던 지문.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타주 점유인 경우는 동그라미 1번에 얘들 무슨 점유라고? 타주 점유.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는 타주 점유죠.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명의 수탁자 나왔죠? 명의 신탁한 사람이 명의 좀 갖고 있으라 수탁자에 맡겼어요. 그러면 신탁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잖아.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죠. 판소노트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명의 수탁자 나와 있어요. 43페이지.
나와 있어요? 매수인, 임차인,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 43페이지에 있죠? 그 사람 무슨 점유라고? 타주점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에 필요합니다. 205페이지. 판례보기는 명의수탁자는 타주입니다. 그 다음 밑에 또 그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뭡니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잖아. 그럼 이 사람 또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동그라미 4번에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여기 30회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30회 때. 30회 나왔던 지문이고, 자, 여기 이제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못 찾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아시겠죠? 거기 보면은, 악의의 무단점유 나옵니까? 판소도 여기에, 악의의 무단점유. 왜? 그럼 악의의 무단점유 찾았어요? 자,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 나오면은 이제, 자, 남의 토지인지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다. 그게 4번입니다. 4번. 별표해 놓고, 30배 나왔는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게. 자, 어디 보냐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됩니다.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토지를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찾았습니까? 그럼 악의의 무슨 점유에 줄이면 무단 점유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소유이사가 있는 없는 점유라고 추정이 깨진다는 얘기는 타주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냥 타주라 하면 되는데 소유이사가 있는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타주인데 그거 이걸 뭡니까? 타주죠. 무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뭡니까? 타주 점유다 이렇게 냈다고요. 뒤에 거 그렇게 안 내고. 알겠죠?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로 깨어진다 이렇게 안 내고 추정 깨진다는 얘기 안 내고 타주 점유다 냈다고. 그래서 우리 판소 노트에도 보니까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라고 돼 있어요. 별표해 놓고 30회 기출해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한 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5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뭡니까? 타주죠. 그거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 여기. 앞에다가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적어놨을 건데. 한 번 들었던 사람 적어놨을 거예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했어요? 네.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했다. 무슨 점유라고요? 타주 점유입니다. 자, 6번은 뭐냐니까? 6번은 우리가 이제 이 X 토지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케이? 갖고 있어요. 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모든 토지를 다 점유하고 있다. 혼자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분 범위 내에서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지요. 자기 지분은 자주지만 남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다. 이 내용입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아까 설명했죠? 그 밑에 판례가 이제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상당 부분 우리가 일부인데 요 일부가 자기 거를 생각하고 점유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봐도 타주는 알겠죠? 네, 보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기도 그 내용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내용. 8번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자주 점유자면은 자주 점유로 시행이 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주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때는 추익이 깨어진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8번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주 점유자면은 침탈한 행위가 있으면 나가라 하든지 납치하라 하든지 뭐 예방 청구를 하든지 이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주 점유로서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여전히 타주다 이 말, 타주.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9번에 별표를 해놓는데, 자, 이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9번 내용은 앞에 내용하고, 자,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유라고 본다고 그랬습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는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소 판결 확정 시 뭐로 본다고요? 타주 점유로 본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기 판례 내용. 자, 그래서 맨 끝에 주고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무슨 점유로? 타주 점유로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소악패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소악패타. 됐어요? 네, 소악패타. 자, 그래서 소가 여러분 뭐 상계동에 뭐 소 죽이는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소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하고 죽어요. 소악! 패타. 어디서 패타이어 하든지 아시겠죠? 소악 패타. 알겠어요? 네, 외워야 돼요. 자, 이게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는데, 자, 이 시험에 3번 나왔다. 그 기억을 해야 돼. 소악 패타. 나중에 시험 치다 보면 소악 패타. 알죠? 소악 패타. 아시겠죠? 뼛속같이 문구들이 알죠? 그거 표현들 할 때. 그거 알겠죠? 문제 풀 때마다 그런 게 막 기어나요. 뼛속까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어납니다. 알죠? 소악패타. 시오 비어 막 다 합니다. 기어날 거예요, 또. 자, 하여튼 이게 뭡니까? 그거예요. 자, 소제기시로부터 악의의 전무자를 본다. 197조 내용이고, 요 판례는 뭡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전묘로 본다. 여기입니다. 요거는 197조의 2항의 내용이고, 요거는 뭡니까? 판례 내용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낸다고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냅니까? 서제기시로부터 타주미로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가볍게 가면서 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소악패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패소방이 하주시부터 악의 점자를 본다. 이렇게 식으로 간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못 외우잖아. 소악패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도 뭡니까? 틀려줍니다. 예상 맞죠, 여러분이? 심각한 게 아직 이렇게 돼.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자주 타주 점유 간의 전환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자, 칠판 보세요. 요게 그 얘기입니다. 얘들이 무슨 점유입니까 지금?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타주 점유 아닙니까? 얘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런 애들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럼 짓게 돼버렸잖아. 맞죠? 자, 이럴 때는 뭡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뀐다 이제? 자주로 바뀐다. 타주에서 자주로 바뀐다. 타주에서 자주로 바뀐다. 됐어요? 네,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새로운 권은에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를 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가 있으면 소유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이전 등기가 됐다 그래서 소유권을 자주민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밑에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등기가 됐다 그래서 자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됐다 그래서 자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밑에 건축물 관리장이 등록이 됐다 그래서 자주로 전환된다면 O다 X다. 아, X다. 왜? 소유의사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자주가 되거든. 아시겠죠? 소유의사가 있어야 되지. 등록됐다고 해서 자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 자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시면 됐다고. 알겠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 나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 판소 때 43페이지 나옵니다. 43페이지. 자,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을에게 매도했죠, 매도했죠? 그러면 갑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얘는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죠. 경매로 넘어가 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종전의 소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매도해서 인도 의무를 지른 자 타주로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경락을 했다 그러면 그 종전의 소유자는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매수한 사람이 일단 매수한 사람이 뭐였습니까? 이제 매수했으니까 자주였죠. 계약이 해제되면 다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하죠. 이럴 때는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지. 뭐 했을 때?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뭐가 됐을 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기는 1번 판례 아까 설명했습니다.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미로 본다. 두 번째 줄이죠. 연하게 돼 있는 거. 맞죠?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미로 된다. 아까 봤던 겁니다.
자,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옆에 가서 선의의 점유와 악의 점유. 선의의 점유는 뭡니까? 자기의 본권이 있다고 점유하는 게 선의 점유.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걸 악의 점유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있죠? 3번 선의의 점유의 추정인데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유 패소하면 소재기 시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소악 페타 나와 있죠? 맞죠? 소악 페타. 페타는 아까 판례 봤잖아.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하면 안 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소악 페타. 알겠어요? 이거 달리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거 따로 외우고 요 따로 외우니까 뭡니까?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아주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소악 페타. 페타이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가실 있는 점유와 가실 없는 점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의 별표입니다. 점유하면은 자주 점유, 선의평 공약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무과실은 입증해야 됩니다. 추정되지 않고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구별실이 가면은 나중에 등기부 취득시효일 때는 선의 무과실 플러스가 됩니다. 뒤에 배워요. 네, 그래서 뒤에 배웁니다. 자, 동산이 취득시효 할 때도 선의 무과실하면 5년을 줍니다. 10년에서 5년. 자, 그런 내용 뒤에 배워요.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는 참고사항을 보시고 잘 안 냅니다. 자, 옆에 209페이지 갑니다. 209페이지 점유의 취득에 관해서는요, 우리 판서 노트 44페이지 피시고, 자, 점유의 취득에 가니까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뭐 해가지고 건물 지어가, 맞죠? 원시 취득, 맞죠? 근데 앞에 사람으로 받는 게 있잖아.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잖아. 그렇게 받는 거라고, 점유권을. 됐어요? 다 끝났어요. 자, 밑에 가서 점유권의 승계 효과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특정 승계 효과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99조 나와 있습니까? 자, 199조. 자, 여기 했네, 이거. 여기 했네, 199조. 자, 여기 별표를 시대. 199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어요. 두 번에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정확히. 아시죠? 세 번, 네 번. 자, 그래서 세 번 나왔고, 198조가 두 번 나왔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199조에 보면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X 토지를 갑이 10년, 을이 15년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이에요. 이 사람이 선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199조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했죠.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승계한다. 199조의 2항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내용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9조 별표는 쉬고 1항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다. 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뭐까지 승계한다고요? 하자까지 승계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나만 주장할 때는 선의의 15년이 되고 같이 주장할 때는 25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의의 25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넘기시면은, 자, 이제 넘기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이 하자까지 승계한다. 뭐 했을 때는? 아울러 주장했을 때는. 그 두 번째가 주고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점유의 상속인데 상속은 분리병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가 안 돼. 상속은 무조건 그 나물의 급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에 43페이지 피시면, 자, 43페이지 피시면은 또 못 찾는 것 같아요. 여기 찾았어요? 네, 여기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을이 빌렸습니다. 임차인이죠? 뭐 사용대차는 임차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인데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면 무슨 점입니까? 타주점이죠. 타점이요. 됐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 나물의 그 밥 집에 가면 이때 적으시고 그 나물의 그 밥 아시겠죠? 이해됐죠?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또 집에 가면 이때 딱 저러면 남편이 뭐 뭔지 딱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건 됐고 자 타주점면은 아들도 뭐라고요? 아버지 타주점면은 아들도 타주점면. 근데 새로운 고를 표시하면 뭐로 바뀔 수 있다? 자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판례입니다. 아까 봤던 판례죠? 네. 타주였는데 새로운 고를 표시하거나 그 점유시킨 사람에게 소유사를 표시하면은 뭐로 바뀔 수 있다? 자주로 바뀔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 그러면 210페이지 점유권의 상속의 효과에서는 동그라미 2번 분리가 불가하다. 돼 있습니까? 네, 불리하다. 그래서 상속은 무조건 뭡니까? 합산입니다. 분리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 경우에는 199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아시겠죠? 자, 보시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점유권의 소멸 가는데, 직접 점유의 소멸은 뭡니까? 점유를 마음에는 상실하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죠? 간접 점유의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 보시면 다 돼 있어요. 44페이지 한 펴 보세요. 소멸해놨죠?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판소노트에 다 해놨습니다. 자, 직접 점유의 소멸은 점유를 사실상 지배 상실하면 소멸하고, 간접 점유의 소멸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 매입 관계가 종료됐을 때 소멸한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211페이지 점유권의 효력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자, 198조 별표 한 개 놓으시고, 자, 전후 양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X 토지를, 어떻게 되냐면은, 갑이 5년, 을이 5년, 갑이 다시 5년. 자, 그러면 전후. 오케이? 전후 양시점에 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뭐 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뭐 된다고요? 추정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때는 추정이고 어떤 때는 본다고 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못하겠다 이러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우리가 점유권에서는 대부분이 추정입니다.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반대 증거를 입증하면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유권의 끝에 뭐예요? 점 대부분이 추정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점유권 나왔다. 끝에 뭐라고? 추정.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197조도 뭡니까? 자,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이사로 평공인에게 자주로 소유이사로 평공인에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됐어요? 200조 별표입니다. 밑에 우리 책에 211페이지 200조 있습니까?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추정이죠. 맞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요하냐? 밑에 211페이지 밑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 인정된다? 동산만 인정돼.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에는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 200조는 어디에만 인정된다? 동산 물건에만 인정되고 부동산 물건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 넣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가 추정은 반대 증거만 있으면 깨진다고 설명했죠?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줄 것이면 됩니다. 이 추정력은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내용이고, 첫째 시간 내용이고, 둘째 시간이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별표 3개 넣으시고,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